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신 정권에 대해서 저번 강의에서 이어서죠. 그래서 인종 때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됐고, 인종 때 모순 동요가 표출된 사건이 두 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묘총에 나는 개경파하고 서경파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종 때 그 다음이야 무신난이 발생했습니다. 무신난을 주도한 사람이 정중부다. 정중부. 그래서 정중부 등에 의해서 무신들이 연합해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권력을 딱 잡았습니다. 정중부의 난. 자, 그래서 요걸 계기로 무신 귀족, 문벌 귀족이 몰락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문신들이 몰락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여태까지를 무신 집권이라고 합니다. 요때 정치의 특징을 하는 거야. 요때 특징은요, 일단 권력이 이동하는 거야.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경대승에서 이의민으로, 그 다음에 이의민에서 최충헌, 그 다음에 최충헌 다음에 최우, 그 다음에 기타 최항, 최의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뒤집어 그냥 대충 알아두시고 요 정도까지는 정리해놔. 그리고 요걸 좀 나누면, 요거는 최씨가 집권하기 전까지야. 그리고 이걸 최씨 집권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때는요, 주로 이제 중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있어. 중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거예요.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서 합의하는 중방. 그 다음에 이때 사병을 키웠거든. 사병으로 기반을 유지했거든. 그래서 그걸 도방이라고 하는 거야. 도방을 처음 설치한 사람이 경대승이야. 도방. 자, 그래서 이 최씨 집권기 전에 정중부에서 이의민까지의 정치의 특징은 어떻다? 중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다. 도방이 군사적 기반이 됐다. 이때는 무인들이 연합해서 정치를 할 때야. 무인들이 연합 정치를 했다. 이렇게. 반면에 최충헌, 최우 등 최씨 집권기라고 한다. 이때를 따로 최씨 집권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 최씨 집권기는 무인 정권이 안정이 되는 거야. 최씨지 얘네들도 무인이야, 무인. 그래서 전체 무인 집권기인데 안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로 일단 나눠 놓으세요. 최충헌에 대해서 한다. 최충헌이 처음으로 이제 최씨 중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최충헌. 이 사람은 개혁안을 올렸어. 그걸 봉사 10조라고 해. 그래서 봉사 10여 개의 개혁안을 올린 사람이 누구다? 최충헌이다. 그 다음에 최충헌이 최고 권력기구로 설치하는 게 바로 교정도감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교정도감. 그래서 최씨 집권기 때 최고 권력기구를 뭐라 그런다? 교정도감이라고 한다.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자신의 군사적 기반은 사병이야. 그래서 도방. 최충헌에 대해서, 최충헌은 어떤 사람입니다? 도방을 설치했고, 교정도감 설치했고,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린 사람. 누구? 최충헌. 그 다음에 최우. 최우는 또 뭘 설치하냐면 정방이라는 걸 설치해. 이건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방이라는 걸 설치해. 이거는 문신들의 자문기구야. 이건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구야. 그 다음에 야별초를 설치하지. 군사조직할 때 말씀드렸죠. 야별초로부터 기원하는 부대가 뭐라 그랬죠? 삼별초라 그랬지? 그래서 야별초, 삼별초와 관련되는 인물이 누구다? 최우. 그래서 정방 설치하고 인사, 서방 설치하고 문신 등용, 야별초, 삼별초 설치한 사람 누구다? 최우. 자, 그래서 이 최씨가 집권하던 때는 그 이전 시대가 좀 다르다. 이때는요, 무인들이 연합 정치를 했다고 해야 돼. 연합 정치했다고 해야 돼. 중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했다고 해야 돼. 근데 이때는 아니야.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연합이 아니라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최고관청은 교정도감이다. 그 다음에 이때는요, 문신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때야. 이때는 문신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때거든. 근데 이때는 오히려 정권이 안정되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문신들도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문신들을 어떻게 한다? 등용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신집권기 때 정치의 특징이지. 근데 좀 나눈다면 최씨집권 전, 최씨집권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최충원과 최후 따로 단독 인물로도 나와. 그래서 최충원, 최후 이렇게 나눠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무신집권기 때 사회면에서는 굉장히 사회가 동요됐겠지. 왜 그러냐면 권력, 지배 세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동요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자 도태된 문신들이 불만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문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 이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반대한 난이 일어나. 그걸 반무신난이라고 해.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일어났던 것은 반무신난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조위총의 난, 그 다음에 심지어 승려들도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반드시 교종이라고 해야 돼. 교종계열 승려의 난. 이것도 어느 때 일었었다? 무신집권기 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회가 동요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이때도 밀란이 발생하는 거야. 밀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밀란이 발생하는데, 그 밀란은 어느 시대 때 발생한다? 무신집권기 때 발생한다.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 근데 이제 누가 주도했냐면 망이 망소이라는 사람들이 주도했거든. 그래서 이걸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특히 이거는 신라 부흥을 목표로 신라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일어났던 난이야. 김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 만적의 난. 특히 별표. 만적의 난. 이거는 이제 사노비. 최충원의 노비거든. 그래서 노비들의 반란이야. 그래서 만적의 난. 그래서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개경에서 공사 노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신난 이후에 지배 세력을 보니까 다 천한 신분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맨 처음에 그 전에는 지배 세력은 따로 씨가 있는 줄 알았대. 그런데 씨가 따로 없더라. 우리도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면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씨가 따로 없더라. 그래서 그걸 만적의 난이다. 그래서 이 정도. 요것도 어느 시대의 특징이다? 무신집권기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기까지 정치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냐면 대외관계로 가는 거야.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도 아주 잘 나옵니다. 고려 때는 이민족의 침입이 좀 많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 거야. 고려의 대외관계는 일단 북쪽 오랑캐에 대한 정책인데 거란에 대한 정책도 있고 여진에 대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는요. 태조는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어. 거란에 대해서는 무슨 책을 썼다? 강경책을 썼다.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썼어. 왜 그러냐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발해 유민은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 누가? 태조가. 그래서 대거란 강경책으로 나온 사건이 뭐냐면 만부교 사건이라는 거야. 만부교 사건. 이렇게. 그 다음에 여진족 있죠? 북쪽의 여진족에 대해서는 강경과 회유책을 동시에 썼어. 여진족은 토벌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군사를 보내서 토벌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누구의 정책이다? 태조 때.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누가 더 강했냐면 거란이 더 힘이 셌거든. 왜냐면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힘이 셌거든. 그리고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라라고요. 그래서 거란이 신공에 올지도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다? 정종 때 무엇을 조직했습니다? 광군이라는 부대를 조직했던 거야. 특수부대 할 때 하셨죠? 그래서 광군이라는 부대는 어떤 부대다?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다. 만부교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이다? 태조 때. 아니나 다를까 거란이 신공에 오더라고. 그래서 성종 때, 그 다음에 현종 때, 요때 거란이 신공이 온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 순서에서 거란이야. 그래서 성종 때 처음 이민족 거란이 침입이 오거든요. 요 나라가. 그런데 이때 누가 나가냐면 서희가 나가. 서희가 나가서 강동 6주를 획득한다. 강동 6주를 획득한다. 그래서 오히려 거란의 침입을 받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땅을 뺏긴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더 늘린 거야. 누가?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했다. 거란 1차 침입 때. 그래서 요거 반드시. 그리고 요 강동 6주는 여기서 강인데 이거 압록강이야. 그래서 압록강 유역 동쪽에 6개의 주를 설치했습니다. 서희의 강동 6주. 그런데 또 쳐들어와. 그게 2차 침입이야. 2차 침입. 이때는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기도 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냥 3차 침입이 중요하다. 또 쳐들어와.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가 결정적으로 거란을 물리치죠. 그게 이제 강감찬이 나오는 거지. 강감찬에 무슨 전투가 나온다? 귀주대첩이 나온다. 귀주대첩. 귀주전투!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서희의 강동육주하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어느 민족 침입과 관련이 있다? 거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로 가는 건데, 고려 중기는 여진족이 성장하는 때야. 여진족이 굉장히 성장을 해. 그러면서 여진족이 국경선을 잡고 침공해 오더라고. 그래서 자꾸 침공해 오자 숙종 때. 숙종 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되는 거야. 윤관. 이거 특수군대 할 때 하셨죠? 숙종 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할 목적으로 별무반을 편성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겠지? 그래서 별무반에 대해서, 별무반은 어떤 부대입니다? 누구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로. 무엇을 위해서? 여진을 정벌할 목적으로 창설한 특수부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예종 때 올라간 거야. 함경도 지방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뭘 쌓았습니다?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셔야 돼. 윤관의 별무반과 동북 구성. 그런데 여진족이 완전히 더 강해졌어. 고려 인종 때. 완전히 강해졌어. 그래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금.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여진족이. 금. 그리고 금이 어떻게 고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해왔다? 금과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해왔어. 군신 관계. 군신 4대 관계. 그런데 이제 국초, 태조 같았으면 여진족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율책을 쓰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굴복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의 지배 세력은 보수적인 문벌, 귀족인 이자겸이 집권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자겸이 금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그래서 고려 인종 때는 뭐야? 금과 군신 관계를 체결합니다. 누가? 이자겸을 비롯한 이 시대의 보수적 문벌 귀족들이. 근데 이자겸은 결국 제거당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누가? 김부식이라고 그랬지? 김부식 등 개경파도 여전히 금과 군신 관계를 유지하는 거 맞죠? 그래서 김부식의 이 금과 4대 관계에 못마땅한 세력이 누구야? 묘총 등 정지상 서경파지? 그래서 묘총인난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의종 때 무슨 난이 일어난다 그랬죠? 무신난이 일어난다 그랬지, 무신난. 그래서 몰락. 그리고서 이제 원종 때까지 무신집권기라 그랬죠. 그런데 왕으로는 고종이야. 왕으로는 고종.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냐면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최씨 집권기 때 했지. 최충원 다음에 최우. 누가 쳐들어온다? 몽골이 쳐들어온다. 몽골.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민족으로 가야 돼? 몽골로 가야 돼. 몽골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수차례, 총 6차례 침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침입할 때 활약한 사람이 있어. 박서라는 사람이 귀주라는 곳에서 활약하게 됐다. 여기 박서의 귀주전투라고 돼. 그래서 박서의 귀주전투는 어느 민족 침입과 관련이 있다? 몽골. 강감찬의 귀주는 어디다? 거란. 그런데 이때 이제 최우는 항몽을 했다고, 항몽. 그러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했다고. 수도를 강화도로. 그래서 몽고는 이제 기마병 위주고, 이제 말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타는 민족이죠. 근데 육지에서만 주로 놀지, 바다는 바다 쪽은 좀 약하겠지. 멀미 나겠지, 멀미. 그래서 섬방어 작전을 폈었어, 이때. 섬방어 작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강화도로 간다.
그래서 강화천도. 자, 그래서 몽고 침입 때 고려가 수도를 어디로 옮기기도 한다? 강화도로 옮기기도 한다. 그거. 그리고 계속 쳐들어왔거든? 또 이 사람 정도. 김윤우라는 사람이 또 하라 그랬어.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죽였어. 그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박서의 기주전투, 강화천도,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적장 살리타이 죽였어. 자, 이거 어느 민족 침입 때? 몽고 침입 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몽고의 항복을 하는 거야. 무신정권이 몰락하면서. 이때 무신정권은 항몽정권이었거든. 근데 항몽을 하던 무신정권이 몰락해버렸으니까 이제 이때 정식으로 항복을 한 거야. 고려 정부가. 그리고 다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개경환도. 그래서 이때 이제 개경환도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나오는 거야, 이때. 삼별초에, 최후의 대몽 항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이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삼별초는 누가 설치한 뭐로부터 기원했습니다? 최후가 설치한 야별초로부터 기원했습니다. 하셨죠, 그 전에?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합쳐서 삼별초라고 합니다. 무엇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최후로 대몽항쟁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지역이 어디지? 대몽항쟁지가? 강화도. 그러니까 개경으로 다시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압박해오니까 어디로 옮겼습니다? 진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압박해오니까 어디로 옮겼습니다? 제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로 옮겨 다니면서 최후로 대몽항쟁. 그리고 사람들도 좀 알아두세요. 배중손. 그래서 배중손이 강화도, 진도 여기에서 주로 배중손의 지휘하에서 항전한 거야. 그 다음에 김통정, 제주도에서는 김통정. 그래서 배중손, 김통정이 뭐한 사람입니다. 삼별초를 이끌고 최후로 대몽항쟁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종 있죠. 원종이 이제 무신정권이 몰랐겠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항복을 했어. 그래서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고려 후기라고 하는데, 고려 후기에, 그러니까 요거 삼별초 다음이야. 삼별초 다음에 공민왕이라고 있어. 공민왕이라고 있는데, 그 공민왕 때 얘네들이 신공을 한다. 홍건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홍건적은 왜 홍건적이냐면, 붉은 수건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왕. 공민왕 다음이 우왕이거든요. 우왕 때 주로 왜구와 관련되어 있는 전투가 나와. 왜구와 관련되어 있는 전투가 나온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무슨 전투다? 홍산전투. 이때 화통도감이라는 것도 설치돼요. 화통도감. 이거는 이제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건의해서 화포 만들기 위한 관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포를 만들어서 왜구 격퇴에 이용하는 거야. 이성계가 여기서 왜구를 격퇴하는 거야. 황산전투야. 누구? 이성계. 홍산은 최영이 왜구를 격퇴한 전투야. 그 다음에 진포대첩. 이거는 최무선이 처음으로 화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최영, 이성계,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왜구 격퇴에 기여한 사람이지. 그래서 대충 요 정도까지도 요 정도 홍산, 화통도감, 황산, 진포대첩 요거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왜구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그 다음 왕이 창왕이거든요. 창왕 때 왜구는 어디를 근거지로 하는 해적 집단이냐면 스시마성, 대마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해적 집단이거든. 그래서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지를 한번 토벌하는 거야. 그걸 대마도 정벌이라고 한다. 대마도 정벌. 스시마 정벌이 단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누구와 관련이 있다? 이거 왜구. 자, 그래서 이걸 좀 나눠본다면 거란, 맞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여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몽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홍건적.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왜구. 중요한 거. 서희의 강동육주, 강감찬의 귀주대첩, 윤간의 별무반, 동북구성,
금과 4대 관계. 박서 귀주전투, 강화천도, 김윤우의 처인성전투, 삼별초의 대몽항쟁. 그치? 그 다음에 홍건적 왜구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 이게 대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있죠? 거길 가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정치는 거의 다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크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려 초에는 누가 지배 세력이었다 그랬죠? 호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왕 때부터 새로운 지배 세력이 형성되어 나간다 그랬지? 성종 때부터라 그랬어요. 그걸 문벌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제 귀족 사회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때 얘네들이 몰락한다 그랬죠? 의종 때 뭘로? 무신난으로. 그래서 요때까지를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의종 때부터 어느 왕까지 원종. 왕은 뭐 특별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대충 이렇게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원종 때까지. 요때가 바로 무슨 집권기라고? 무신 집권기라고. 그리고 요때 또 지배세력이 교체됐겠지. 그리고 결국 요때 대모항쟁이 있었던 거지. 그 이때는 이제 고려 후기라고 한다. 근데 원의 영향력 내에 있었다. 원 간섭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정치를 보시면 된단 말이야. 그 여기는요 주로 이런 왕들이 중요해. 충렬왕 이런 왕들 나오고, 그다음에 충선왕 이런 왕들 나오고, 공민왕 이런 왕들이 있었던 때가 원 간섭기라고 하는 거야. 고려 후기.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는 공민왕이 아주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때 원 간섭기라고 했으니까 원의 내정 간섭을 받았겠지? 그래서 원의 내정 간섭, 그 다음에 수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때 일본 정벌이 2차례 단행됩니다. 고려 후기에 무엇이 2차례 단행됩니다? 일본 정벌이 2차례 단행. 이거는 이제 원나라가 하는 건데 고려가 이제 이용당하는 거지 뭐.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축소됩니다. 뺏깁니다. 원나라에. 그래서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나 총관부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시기가 고려 후기야. 그래서 특히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회복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관제가 변화가 돼. 관제. 무슨 말이냐면 이 원간석기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해. 부마국은 사위란 뜻이야.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때 고려의 왕들은 누구와 혼인을 한다?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그러면 장인과 사위국인데 지위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관제가 변화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관제가 변화돼서 왕칭호도 바뀌고 왕칭호도 바뀌어. 그전에는 왕을 뭐라고 그랬어? 끝에 뭐가 붙어서 조나 종이 붙었거든. 조나 종이 붙었는데 이때는 끝에 뭐가 붙는다? 왕으로 붙는다. 뭐 대충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전기에는 이성육부. 뭐? 이성육부가 중앙정치의 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는 첨의부라는 거하고 첨의부, 그 다음에 4개의 사로 바뀌어. 하나 일부 사사로 바뀌어. 그래서 이성육부가 뭘로 바뀌는 시대다? 일부 사사로 바뀌는 시대다. 이게 원간석기 고려 후기라고. 이성이 첨의부로 바뀌는 거야. 육부가 사사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도병마사 이건 하셨죠? 도병마사는 이때 뭘로 바뀐다고? 도평의사사. 고려 후기 최고 권력기구, 두 글자로는 도당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도병마사는 그전에는 군사적 문제만을 다뤘지만 여기서는 군사적 문제만을 다룬다 이러면 안 돼. 국정 전반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기구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게 어느 때냐고요? 요게 고려 후기 원 간섭기 때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막대한 조공. 그 다음에 공료를 잡아갔어. 공료를. 그래서 딸을 원나라의 공료로 뺏기지 하기 위해서 이런 풍습도 나오지. 조혼의 풍습이 나오는 것도 이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이야. 조혼의 풍습. 그 다음에 원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원나라,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전해져서 유행하는 것도 있겠죠. 그걸 몽고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몽고풍이 유행했다. 어느 때? 고려 후기 때. 그래서 이것도 고려 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뭐. 자, 이렇게 대충 해놓고. 그럼 이때 지배 세력은 또 다르겠지? 그래서 무신 이후의 지배 세력이겠지? 무신 이후의 지배 세력을 뭐라 그런다?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문세족도 정리를 해놓으면 돼. 약간의 특징을.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 그래서 지배 세력 변천 순서를 보면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무신에서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어느 시대의 지배 세력이다? 후기. 얘네들은 주로 음소를 통해서 진출해. 주로 음소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사람이야. 음서는 신분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농장이야. 농장. 농장이란 개념도 알아두세요.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의 경제적 기반은 뭐다?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층이다. 대지주층. 그래서 주로 음소로 진출하였으며 농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 누구로 가는 거야? 권문세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면서 또 비리를 막 저지르고 이랬겠죠, 뭐.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수 세력 기득권층이고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각 왕들이 개혁을 하는데 특히 이 왕이 집중적으로 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왕은 별표 쳐놓고 다 줄 쳐놓으세요. 반원 자주 정책. 자, 이 왕은 무슨 정책을 폈다? 반원 정책. 대외적으로는 반원 친명 정책을 썼다 이러면 돼요. 반원 친명 정책. 그래서 이제 반원 정책의 대표적인 일환은 뭐다? 기철등 친원파 숙총, 정동 행성 이문서 폐지, 관제 복구, 몽고풍 폐지, 쌍성 총관부 철폐, 요동 공략. 그거 다 주셔놓으시면 돼요. 공민왕 때. 그 다음에 이제 내정 개혁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했다? 신돈. 신돈. 그 사람들 알아두세요. 신돈. 승려거든? 그래서 이 공민왕 때 내정 개혁을 위해서 누구를 등용했어? 승려? 신돈을 등용합니다. 그 신돈이 주로 이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을 폐지했다? 정방 폐지. 그 다음에 개혁기구로 뭘 설치했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전민 변정도감. 전민 변정도감. 고려 후기에 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개혁기구가 뭐가 있어?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공민왕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은 토지야. 민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권세가들이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농장, 토지를 확대해가고 가난한 농민들을 자기 노비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전민병정도감은 결국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뺏은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또 해방시켜주는 정책이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마치 광종 때 실시했던 뭐하고 비슷한 정책이다. 노비 안건법하고 비슷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비 해방 사업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요. 그 다음에 농민들을 증가시켜서 양인들을 증가시켜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타켓은 저 때는 호족이었을 것이고 얘들은 타켓은 권문세족이었을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줄,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도 등용. 그래서 사대부들이 등용되는 시대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대립관계에 있었던 세력이 있어. 그게 이제 사대부 계층이야. 사대부. 사대부가 이제 왕에 의해서 등용되기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권문세족의 반발로 성공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공민왕 때 결국 암살, 시해당해. 암살당한다고. 그래서 공민왕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민왕 사후에도 여전히 누가 권력을 잡고 있겠어?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마당에서 누구를 하나 정리해 놓는다? 사대부를 하나 정리해 놓습니다. 자, 사대부의 특징. 자, 사대부는 어떤 애들이냐면 특징이 이거야. 학자적 관료층. 학자적 관료층. 사가 선비사자거든요. 대부는 공경대부 할 때 대부거든. 그래서 선비하고 대부란 뜻이야. 선비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지. 학문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학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공경대부는 관리란 말이야. 관료.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냐면 학문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실무 행정에도 능해. 그래서 능문능리한 계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사대부란 학자적 관료층, 능문능리한 계층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정치적으로는 주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아. 지방의 향리 출신이. 얘네들은 음서보다는 과거. 얘네들은 음서. 얘네들은 과거. 따라서 얘네들은 신분을 좋아하겠지. 얘네들은 능력을 좋아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적 성향이 강한 애들이지. 얘네들은 관료지향적이다. 얘네들은 지방의 중소지주층 정도 된다. 중소지주층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학자야. 유학에 능통해. 그런데 이 고려 후기에는요. 기존의 유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유학. 신유학이 들어와. 그게 성리학이야,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 새롭게 도입되는 성리학을 수용하는 계층이 누구다? 사대부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서 결국은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느 때 공민왕 때도 막 등용돼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은 얘하고 대립했던 애들은 사대부, 성격 비교. 그래서 지배 세력 변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사대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왕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위화도 해군. 이건 이제 명을 정벌하러 간 거거든. 명나라를 치러 갔었거든요. 이성계가 갔었거든. 근데 원래는 이성계는 이 요동 정벌, 명나라 정벌하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야. 이때 이제 최형이 지배자야. 최형이 최고 권력자였어. 최형과 우왕이 명나라를 정벌하자를 추진했던 건데 반대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서 다시 군대를 돌린다? 압록강 유역에 위화도라고 있거든.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책 사건이야.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이제 개경으로 다시 군대를 몰고 가갖고 최영 일파, 그다음에 보수 세력, 권문 세력을 몰아낸 거야.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요 세력이 이제 몰락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는다? 이성계와 그다음에 이때 이성계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사대부야. 그래서 이성계하고 사대부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위화도 해군 이후에는 정치는 누가 주도했을까? 당연히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 주도해 나갔겠지. 그런데 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또 두 개로 나눠져. 두 개로 나눠지냐면 하나는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하나는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자라는 것은 찬동하지만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강경파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역성혁명파라고 해요. 역성혁명파. 역성혁명을 주도한 세력. 반대로 얘네들은 온건파라고 하고 얘네들은 역성혁명에는 반대한 세력이야. 여기에 대표된 사람은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여기에 대표된 사람은 정몽주 이런 사람이지. 그래서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하고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가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해서 무엇을 건국합니다?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 전에 공양왕이 있거든. 공양왕이 이제 맨 마지막 왕이거든. 고려왕이요. 공양왕 때 전제개혁, 사전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해. 전제개혁, 토지제도개혁.
위화도 회군으로 권문세족을 정치적으로 몰아냈지만 여전히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거야. 농장! 그래서 이 농장을 혁파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다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성공을 한다? 요때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제개혁이라 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공포합니다. 그걸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다? 전제개혁과 과전법 공포. 그 다음 해, 이게 1391년이거든요. 공영왕 때. 그 다음에 1392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거지. 모든 사대부가 참석해서 아니란 말이야. 이 중에서 일부만 여기에 들어가. 누구지?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역성혁명파.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신 거야? 결국 사대부가 권력을 잡고, 정치적 권력을 잡고,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지. 여기까지도 본 거죠. 그래서 요게 대충 뭐다? 고려 후기의 정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